요즘 ETF 투자하는 사람 얼마나 늘었는지 알아? 52조에서 300조. 6년 만에 6배가 됐어. 근데 아직 안 하고 있다면 너만 안 하고 있는 거야. 잠깐, 이미 하고 있는 사람도 들어봐. 지금 네 계좌에 뭔지도 모르는 게 들어있을 수 있거든. 오늘 이 영상 하나만 제대로 보면 ETF가 뭔지부터 어떤 걸 사야 하는지 세금 아끼는 꿀팁까지 전부 알게 돼. 20분만 투자해. 이거 모르고 투자하면 진짜 돈 잃어. 자, 이제 시작합니다. 혹시 회사에서 이런 느낌 받아본 적 있어? 옆팀 동료가 점심시간에 뭔가 ETF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그 느낌. 근데 그거 기분 탓이 아니야. 숫자로 보면요. 2020년에 국내 ETF 시장 규모가 52조였어. 그게 2025년 말 기준 297조. 6년 만에 6배가 된 거야. 100조 찍는데 20년 넘게 걸렸는데 거기서 300조까지는 단 2년 반이었어. 그리고 이건 기관이나 외국인만의 얘기가 아니야. 2025년 한 해 동안 개인 투자자가 순매수한 금액만 34조 9천억. 전년보다 15조 2천억이 더 늘었어. 직장인들이 월급 받으면서 조용히 ETF를 사모으고 있는 거지. 더 놀라운 건 속도야. 글로벌 ETF 시장 성장률이 31.7%인데 한국은 71.2%. 세계 평균의 2배 속도로 커지고 있다는 거거든. ISA 계좌 가입자만 봐도 벌써 800만 명을 넘었어. 옆 사람이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상 안 하는 사람이 소수인 상황이야.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6년 전으로 돌아가 볼게. 같은 회사, 같은 연봉에 A씨와 B씨가 있었어. A씨는 안전하게 예적금에만 넣었고 B씨는 ETF 적립을 시작했어. 딱 같은 출발선이었는데 6년 뒤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거든. 그 결과는 이 영상 마지막에 알려줄게. 꼭 끝까지 봐. 그러면 도대체 ETF가 뭔데? 지금부터 1분 만에 완전히 이해시켜줄게. 자, 300조가 몰리고 있다는 건 알겠어. 근데 정작 중요한 건 이거잖아. 그래서 ETF가 대체 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 부대찌개 밀키트 떠올려봐. 마트 가서 라면 사발면 따로, 햄 따로, 두부 따로, 김치 따로 사면 어떻게 돼? 비싸고 귀찮고 남아. 이게 개별 주식이야. 테슬라 한 주 사려면 수십만 원, 엔비디아도 수십만 원. 하나하나 골라 담으려면 돈도 많이 들고 뭘 골라야 할지도 모르겠고. 근데 밀키트는 셰프가 딱 필요한 재료만 골라서 한 팩에 넣어줬잖아. 뜯어서 냄비에 넣고 끓이기만 하면 돼. ETF가 바로 이거야. 전문가가 괜찮은 기업들을 세트로 묶어놓은 거. 대표적인 게 S&P 500 ETF야. 이름만 어렵지 별거 없어. 미국 탑 500개 기업을 한 팩에 담은 밀키트라고 생각하면 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 다 들어가 있어. 콰트로 피자처럼 한 판에 맛있는 토핑이 전부 올라가 있는 거지. 숫자로 보면요, 이 밀키트 가격이 얼마일 것 같아? 단돈 2만 원이면 미국 500대 기업의 주주가 돼. 개별로 사면 수천만 원 필요한 걸 2만 원에 한 방에 해결하는 거야.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 깨질 때 다 깨지잖아. 근데 이건 달걀을 500개 바구니에 나누는 거야. 한두 기업이 흔들려도 나머지가 버텨주니까 훨씬 안정적이지.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S&P 500의 지난 30년 연평균 수익률이 10%가 넘어. 정확히는 10.1에서 10.4% 수준이야. 배당까지 다시 넣었을 때 기준으로. 은행 적금 금리가 3% 안팎인 거 생각하면 차이가 확 느껴지지? 게다가 운용 보수도 거의 없어. 코덱스 미국 S&P 500 기준으로 총 보수가 0.0062%야. 만 원 넣으면 수수료가 1원도 안 된다는 뜻이야. 아, 이거 생각보다 쉽잖아.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맞아. 원래 이렇게 쉬운 건데 아무도 쉽게 안 알려줘서 어려운 거였어. 근데 이쯤 되면 이런 생각 들 수 있어. 이거 펀드랑 비슷한 거 아니야? 펀드도 묶어서 파는 거잖아. 좋은 질문이야. ETF가 뭔지는 알겠지. 그럼 펀드랑은 뭐가 다른 거야? 이거 모르면 진짜 돈 날려. 자,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 드는 사람 있을 거야. 나 이미 펀드 하고 있는데? 그거랑 뭐가 달라? 솔직히 말할게. 지금 펀드 하고 있으면 이 부분 꼭 들어야 돼.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수수료. 일반 펀드 수수료가 보통 연 1.5에서 2%야. 별로 안 커 보이지? 근데 ETF는 0.05%. 딱 30배 차이야. 에이, 1, 2%가 뭐 그렇게 크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 숫자로 보면요. 매달 50만 원씩 30년을 넣는다고 해봐. ETF로 하면 10.3억이 돼. 근데 같은 돈을 펀드에 넣으면 7.8억. 차이가 2.5억이야. 2억 5천만 원이 어디로 갔냐고. 전부 수수료로 빠진 거야. 30년 동안 매월 조금씩 파먹는 흡혈귀가 네 계좌에 붙어 있었던 거지. 구조적으로도 완전 다른 게 있어. ETF는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사고 팔 수 있어. 펀드는
팔겠다고 하면 2, 3일 기다려야 돈이 들어와. 급할 때 진짜 답답하거든. 그리고 ETF는 매일 뭘 사고 있는지 포트폴리오를 공개해. 펀드는 그거 안 알려줘. 내 돈인데 뭘 사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할 수 있잖아. 그래도 유명한 펀드 매니저가 골라주는 게 낫지 않아? 좋아. 그러면 워런 버핏 얘기해 줄게. 2007년에 버핏이 헤지펀드 매니저들한테 내기를 걸었어. S&P 500 인덱스 펀드가 너희 헤지펀드보다 잘할걸? 10년 뒤 결과가 어떻게 됐냐? S&P 500은 연평균 7.1% 수익을 냈고 헤지펀드는 고작 2.1%였어. 버핏 압승. 이 양반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야. 2013년 버크셔 해서웨이 연례보고서에 유언장까지 적어놨거든. 내가 죽으면 재산의 90%를 S&P 500 인덱스 펀드에 넣어라. 세계 최고 투자자가 전문가한테 맡기지 말고 ETF에 넣으라고 한 거야. 피 같은 돈을 수수료로 조용히 파먹고 있었다는 거. 이거 알면 좀 화나지 않아? 수수료만 봐도 ETF가 답이야. 근데 진짜 꿀팁은 따로 있어. 자, 그러면 수수료 싸다는 건 알겠어. 근데 ETF가 진짜 좋은 이유는 따로 있어. 딱 3가지만 기억하면 돼. 첫 번째, 분산이야. 달걀을 500개 바구니에 나누는 거라고 했잖아.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개별 주식은 한 방에 갈 수 있거든. 잘 나가던 기업도 실적 하나 터지면 하루 만에 20에서 30% 빠져. 근데 S&P 500 ETF는 500개 기업이 들어가 있으니까 한두 개가 망해도 나머지가 버텨줘. 실제로 S&P 500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72% 올랐어. 원화 기준으로는 환율 효과까지 더해져서 약 100% 수익이야. 같은 기간에 개별 주식 하나 잘못 잡았으면 반토막 나도 이상할 게 없지. 두 번째, 투명성이야. 펀드 가입해본 사람은 알 거야. 내 돈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정확히 알기가 어려워. 펀드 매니저가 뭘 사고 팔았는지 분기에 한번 공개되면 다행이야. 근데 ETF는 매일 포트폴리오가 공개돼. 오늘 내 돈이 어떤 기업에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내 돈인데 어디 들어갔는지도 모르는 거랑 매일 확인할 수 있는 거랑 차이가 크지 않아? 세 번째, 접근성이야.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코덱스나 타이거 같은 국내 S&P 500 ETF는 2만 원대면 살 수 있어. 주식에 하나만 깔면 실시간으로 사고 팔 수 있고 펀드처럼 가입 절차 밟고 환매까지 며칠 기다릴 필요 없어. 출퇴근 지하철에서 2만 원으로 미국 500대 기업 주주가 되는 거야. 이 정도면 나도 오늘 당장 할 수 있겠는데? 맞아. 원래 이렇게 쉬운 건데 아무도 안 알려준 거야. 분산, 투명성, 접근성. 이 3가지만 기억하면 ETF가 왜 300조짜리 시장이 됐는지 바로 이해가 돼. 근데 세금 얘기 안 하면 섭섭하지? 이제 진짜 핵심이야. 세금 아끼는 법 모르면 수익이 완전히 달라져. 자, 여기서부터 완전 꿀팁 들어갑니다. ETF 뭘 사야 하는지도 알겠고 어디서 사는지도 알겠는데 세금? 이거 진짜 모르면 수십만 원을 그냥 날리는 거야. 진짜로 아까 A씨랑 B씨 기억나지? 같은 ETF를 샀는데 B씨가 수익이 더 좋았던 거. 그 비밀이 바로 여기 있어. 절세계좌. 오늘 알려줄 건 딱 3개야. ISA, 연금저축, IRP. 이 3개만 알면 세금 걱정 끝이야. 첫 번째, ISA. 이거 제일 먼저 만들어. ISA가 뭐냐면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야. 이름은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세금 깎아주는 특별 통장이야. 숫자로 보면요, ETF로 500만 원 수익을 냈다고 치자. 일반 계좌에서는 세금이 77만 원이야. 근데 ISA 서민형으로 하면 9.9만 원, 67만 원을 아끼는 거야. 같은 수익인데 통장 하나 차이로.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2026년에 ISA가 대개편됐어. 비과세 한도가 서민형 기준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랐고 납입 한도도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2배가 됐어. 이건 진짜 역대급 혜택이야.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ISA는 의무 보유 기간이 3년이야. 그 말은 뭐냐면 오늘 만들면 오늘부터 3년 카운트다운이 시작된다는 거야. 1년 뒤에 만들면 혜택 받는 시점도 1년 늦어져. 그래서 당장 쓸 생각이 없더라도 일단 개설부터 해놓는 게 이득이야. 그리고 ISA에는 숨은 혜택이 하나 더 있어. 손익통산이라는 건데 A 종목에서 100만 원 손해보고 B 종목에서 200만 원 벌었으면 합쳐서 1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거야. 일반 계좌에서는 이거 안 돼. 손해본 건 무시하고 번 200만 원에 다 세금 때려. 비과세 한도를 넘긴 수익도 걱정 없어. 초과분은 9.9% 분리과세야. 다른 소득이랑 합산 안 되니까 종합소득세 폭탄 맞을 일도 없어. 두 번째, 연금저축. ISA가 단기, 중기 절세 통장이라면 연금저축은 장기 복리 머신이야. 연금저축의 핵심은 2가지야. 세액공제랑 과세이연. 세액공제부터 보자.
연 600만 원을 넣으면 최대 99만 원을 돌려받아.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6.5% 공제율이 적용돼. 쉽게 말해 600만 원 넣으면 99만 원이 연말정산 때에 돌아온다는 거야. 그리고 과세이연. 이건 세금 내는 시점을 미래로 미루는 타임머신이야. 일반 계좌에서는 ETF 팔 때마다 세금을 내잖아. 근데 연금저축에서는 안 내.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내는 거야. 그 사이에 세금으로 빠져나갈 돈까지 재투자되니까 복리 효과가 증폭돼. 숫자로 보면요.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세율은 5.5%야. 일반 배당소득세 15.4%랑 비교하면 거의 3분의 1 수준이지. 이 차이가 20년, 30년 쌓이면 어마어마해. 아까 BC 있잖아. BC가 ISA에 이어서 연금저축까지 활용한 거야. 같은 금액을 투자했는데 세금 아낀 돈이 다시 투자돼서 A씨보다 수익 차이가 점점 벌어진 거야. 통장 구조 하나 바꿨을 뿐인데. 세 번째, IRP.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이야. 연금저축의 확장팩이라고 생각하면 돼. 연금저축으로 600만 원 공제받았잖아. IRP를 추가하면 300만 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어. 합치면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돌려받는 돈이 확 늘어나는 거지. 직장인이라면 하나 더. IRP는 퇴직금 수령 창구로도 쓸 수 있어. 나중에 퇴직할 때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줄일 수 있거든. 자, 정리하면 이래. ISA는 제일 먼저 만들어. 3년 카운트다운 시작해야 하니까.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랑 복리 타임머신 효과. IRP는 추가 300만 원 공제로 절세 극대화. 이 세 개를 같이 쓰면 세금 아끼는 돈만 매년 수백만 원이야. 진짜 안 하면 손해야. 자, 거의 다 왔어. 근데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꼭 들어봐. ETF 다 좋은 건 아니야. ETF가 좋다고 했잖아. 근데 ETF라는 이름만 달면 다 안전한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 아니야. 진짜 위험한 게 있어. 초보자가 가장 많이 빠지는 함정 딱 두 가지만 알려줄게. 첫 번째, 레버리지 ETF. 이름에 2배, 3배 이런 거 붙은 상품 봤을 거야. 수익이 2배면 좋은 거 아니야? 이게 함정이야. 빠른 엘리베이터라고 생각해봐. 올라갈 때는 빠르지. 근데 방향이 아래면 그것도 2배 속도로 내려가.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야.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면 원금이 아이스크림처럼 녹아. 숫자로 보면요. 100만 원을 넣었는데 하루에 20% 올랐다가 다음날 20% 빠졌어. 일반 ETF는 96만 원이 남아. 근데 2배 레버리지는 84만 원. 똑같이 오르고 내렸을 뿐인데 12만 원이 더 날아간 거야.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달 횡보하면 원금이 계속 녹아내려. 실제로 수익을 본 투자자 비율을 보면 일반 ETF는 80%가 수익이야. 레버리지랑 인버스는 60%. 10명 중 4명은 돈을 잃는 거야. 전문가들이 단타용으로 쓰는 도구를 초보자가 장기 투자로 들고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이거야. 두 번째 함정, 이름에 H가 붙은 환해지 상품. H가 붙으면 환율 변동을 막아주니까 더 안전해 보이잖아. 근데 이게 진짜 교묘한 함정이야. 미국 ETF에 투자한다는 건 달러 자산에 투자한다는 뜻이야. 미국 경제가 성장하면 달러도 같이 강해지거든. 이 달러 프리미엄이 수익의 한 축인데 H 상품은 이걸 통째로 포기하는 거야. 거기에 해지 비용까지 매년 빠져나가. 미국 성장에 달러 수익을 벌이는 보험료를 매년 내는 셈이지. 은행 창구에서 H 상품 추천받은 사람 꽤 있을 거야. 환율 위험 없으니까 안전합니다 이러면서. 근데 그 안전이란 게 수익을 깎아먹는 안전이었던 거야. 지금 H 안 붙은 상품이랑 비교해봐. 차이가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 확인하면 좀 화날 거야. 정리하면 간단해. 이름에 2배, 3배 붙은 건 초보자는 절대 손대지 마. 그리고 미국 ETF 살 때 H 붙은 건 피해.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함정만 피하면 돼. 이제 진짜 오늘 당장 시작하는 법 알려줄게. 자, 이제 진짜 마지막이야. 여기까지 봤으면 ETF가 뭔지, 뭘 사야 하는지, 세금 아끼는 법까지 다 알게 됐어. 근데 아는 거랑 하는 건 다르잖아. 그래서 오늘 당장 실행할 수 있는 3단계를 정리해줄게. 1단계, ISA 계좌 개설. 증권사 앱 깔고 ISA 계좌 개설해. 5분이면 끝나. 키움, 미래에셋, 한국투자증권, 어디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오늘 여는 거야. 2단계, 국내 S&P 500 ETF 하나 고르기. 코덱스 미국 S&P 500, 타이거, 미국 S&P 500, 에이스, 미국 S&P 500. 셋 다 같은 지수를 추종하니까 아무거나 골라. 고민하느라 시간 쓰지 마. 안 사는 게 문제지 뭘 사느냐는 큰 차이 없어. 3단계, 자동 적립 설정. 매월 2만 원이든 5만 원이든 자동 매수 설정 걸어놔. 이게 핵심이야. 한번 설정하면 매달 알아서 사지니까 신경 쓸 것도 없어. 커피 2잔 값으로 시작하는 거야.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파트 1에서 A씨와 B씨 얘기 기억해? 같은 회사, 같은 연봉으로 출발한 두 사람.
6년 뒤 결과 지금 공개할게. A씨는 예적금만 고집했어. 연 2에서 3% 이자 받았지만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이 그 이상이었거든. 숫자로 보면요. 통장 잔고는 늘었는데 실질 구매력은 오히려 줄어든 거야. 열심히 모았는데 돈의 가치가 깎인 셈이지. B씨는 ISA 계좌에서 S&P 500 ETF를 매달 적립했어. 6년간 누적 수익에 절세 효과까지 더해지니까 같은 금액을 넣었는데 결과는 확연히 달랐어. 복리의 힘에 세금 절약까지. A씨와의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야. 워런 버핏이 유언장에 뭐라고 썼는지 알아? 재산의 90%를 S&P 500 인덱스 펀드에 넣어라.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자기 가족한테 남긴 말이 이거야. 복잡한 거 하지 말고 S&P 500에 넣으라고. 그게 나야. 버핏이 유언장에 직접 쓴 거라고. 이 영상 하나로 개념부터 실행까지 전부 다뤘어. 이제 남은 건 딱 하나. 직접 해보는 것뿐이야. 오늘 ISA 계좌 개설하면 댓글에 완료 하나만 달아줘. 그 댓글 하나가 너의 첫 번째 행동이 되는 거야. 구독 눌러두면 다음에도 이런 실전 투자 콘텐츠 바로 챙겨볼 수 있어.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보자.